새벽 고독이 무겁게 느껴질 때 쇼펜하우어, 톨스토이, 공자, 노자와 같은 철학자들의 지혜가 당신의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오늘 함께할 철학자는 강렬한 사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치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덕 중 하나인 동정심에 대해 날카로운 경고를 던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보듬는 동정심이 가장 숭고한 감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동정심이 오히려 관계를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과연 순수한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베푸는 마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나 주변에 약한 이들에게 동정심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약해졌다고 느껴 주변의 동정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동정심은 주고받는 관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이 깔린 관계는 주는 이에게는 은밀한 우월감을, 받는 이에게는 수동적인 의존성을 심어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감과 지지가 아닌 동정심에 기반한 관계는 결국 서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주체적인 삶을 방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동정심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관계의 함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시니어 세대가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동정심이라는 미덕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니체가 동정심을 그토록 경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동정심이 약자의 고통에 대한 거리감 있는 연민이며 강자가 약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약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타인의 고통을 자기화하여 함께 극복하려 하지만 동정심은 고통을 외부화하고 자신을 안전한 위치에 두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정심 기반의 관계는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경제적 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가엾게 여겨 일방적인 도움을 주거나 친구가 서로의 질병이나 노화를 동정하며 위로하는 관계는 한쪽을 수동적인 위치에 놓거나 서로의 약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동정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왜 나를 무능하게 보나 하는 서운함이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모의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는 죄책감이나 때로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모에 대한 은밀한 원망이 싹 틀 수도 있습니다. 또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아픈 부분을 계속해서 걱정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스스로가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훼손하고 진정한 자립과 성장을 방해하며 결국은 상호 간의 미묘한 불편함이나 심지어 원한까지 싹트게 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은 일시적인 위안은 줄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니체는 경고한 것입니다. 동정심의 늪에 빠진 관계는 서로를 약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 틀 안에 가두어 버리며 결국 그 관계는 본래 지녀야 할 활력과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약자로 만드는 대신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관계를 지향해야 합니다. 니체의 관점은 단순히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적인 힘을 회복하고 모든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동정심에 기대어 쉽게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동정심이 가져올 수 있는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이는 동정심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주체적인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니체의 날카로운 지적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니어 세대는 삶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시기이지만 때때로 자녀나 젊은 세대에 동정에 기대거나 혹은 스스로 주변을 동정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자아를 약화시키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서로의 강인함을 존중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하며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정심은 이러한 상호 존중과 성장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관계라는 표면 아래 숨겨진 동정심의 함정을 직시하고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한 더 건강하고 강인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힘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지혜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동정심의 그늘에서 벗어나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관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동정심을 경계하라고 한 메시지는 차갑거나 비인간적인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더 깊고 강인한 형태의 공감과 사랑을 향하도록 촉구합니다. 니체에게 동정심을 넘어서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강함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함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자기 극복을 통해 얻어지는 자기 주도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강함을 가진 사람이 타인의 고통을 단순히 가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잠재력과 회복력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공감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러한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의 도움을 받는 약자로 머물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주변과 함께 성장하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든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서든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정심의 덫에서 벗어나 서로를 더 높이 들어 올리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과 강함의 가치를 관계에 적용하여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연결을 구축하는 길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잠재된 강인함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배우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배우는 동정심을 넘어선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존중과 자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거나 주변의 동정에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취미 생활, 꾸준한 자기 개발, 그리고 사회 참여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세요. 이는 타인에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떠안거나 자신의 약점을 과도하게 드러내 동정을 유도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과도한 요구에 무조건 응하거나 친구의 어려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결국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건강한 경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줍니다. 단호하지만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 또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호 성장 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세요. 단순히 서로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취미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약점이 아닌 강점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함께 운동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동정심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우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넷째, 솔직하고 용기 있는 소통입니다. 동정심은 때때로 진정한 감정을 숨기게 만들고 가면을 쓰고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묻고 자신의 필요도 명확하게 전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 와 같이 질문하거나 내가 지금은 너를 도울 상황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해를 줄이고 깊이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고통 속에서 강인함을 보려는 노력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단순히 가엾게 여기기보다는 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믿어주고 격려하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즉, 도움을 주는 방식도 동정심이 아닌 함께 극복해 나가는 동반자적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 방안들은 시니어 세대가 더욱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변과도 진정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니체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동정심을 넘어선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들을 실천하는 것은 시니어 세대의 삶에 실질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기 존중을 바탕으로 한자리, 명확한 경계 설정, 상호 성장을 지향하는 관계, 그리고 솔직하고 용기 있는 소통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시니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현저히 높이는 길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타인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함께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정심의 늪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더 이상 젊은 세대에 대한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활력을 가진 액티브 시니어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이는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활기차게 만드는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불행에 단순히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약자로 규정하는 데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각자의 도전을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지 외부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내면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진정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결국 동정심을 경계하라는 니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강한 나와 더 강한 관계를 만들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하여 더욱 존엄하고 주체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그 어떤 동정심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더욱 찬란하게 장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동정심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 뒤에 숨겨진 위험성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동정심으로 맺는 관계는 겉보기에는 따뜻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주체성을 약화시키고 상호 간의 진정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며 시니어 세대가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을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동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며 스스로 존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자신을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동적인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동정심을 거부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의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핵심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기 극복과 위버맨쉬 초인의 개념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고 발전시키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이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남은 시간에 대한 후회와 불안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매일을 새로운 도전과 성장으로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 한계 안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동정심을 받을 입장이 아닌 동정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돕는 강인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삶의 자세는 우리 내면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게 할 것입니다. 삶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 줄어든다고 느끼거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기 극복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미 주는 필연적인 변화들을 수용하되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할 수 없었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거나 오랜 꿈이었던 창작 활동을 시작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 의식과 성취감을 안겨주며 삶의 주체성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우리는 동정심에 기대어 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인한 자아는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존중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강자로 인식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립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동정심이 드리울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의 동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이러한 강함을 바탕으로 맺는 관계만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니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더욱 단단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갇히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노년기를 활기차고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동정심 대신 존중과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단단하고 빛나기를 응원하며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주변의 좋은 관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을 더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